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기종 베스트 10을 꼽아봤습니다. 2020년의 기대주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같이 가시죠. 2020년에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바로 모토로라 레이저. 과거 모토로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지면서 과거와 미래가 조합된 새로운 폼팩터를 제시했습니다. 힌지 안으로 둥글게 접혀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조상 밖에서 봤을 때 완벽히 접히는 것은 물론이고, 플렉스 뷰라 불리는 21대9 비율의 6.2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접히는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아서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바깥쪽에는 2.7인치 4:3 비율의 퀵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서 닫은 상태에서도 전화를 걸거나 셀카를 찍을 수도 있어요. 하단부에는 지문인식 센서도 탑재되어 있네요. 하지만 낮은 사양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스냅드래곤 710 칩셋에 6기가 램, 또 128기가 저장 공간에 2510mAh 배터리, 여기에 외장 메모리가 지원되지 않고 또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9.0 파이라는 점은 외관과는 다르게 중급기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모토로라 레이저는 2020년 1월 미국에서 $1,500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출시 일정과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내놓으면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폼팩터를 보여줬죠. 2020년에도 삼성은 갤럭시 폴드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와 함께 본격적인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이네요. 폴드 2는 폴드 1과는 달리 위아래로 접히는 예전 폴더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갤럭시 폴드 1과는 다르게 울트라신 글래스라는 매우 얇은 강화 유리를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면서 스크래치에 강하고 또 접히는 주름도 크게 개선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서 갤럭시 S11과 함께 갤럭시 폴드 2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폴드 2는 6.7인치 22:9 비율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스냅드래곤 865, 12기가 램, 또 512GB의 저장 공간을 갖추면서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갤럭시 S11보다 저렴한 $845,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안팎이 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목표로 출격하는 갤럭시 폴드 2,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2020년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 1의 형태를 갖춘 양옆으로 접히는 갤럭시 폴드 3가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S펜이 지원되는 8인치 모델이 될 거라는 추측만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디스플레이가 더 커질 거라는 것은 물론이고, 폴드 1과는 다르게 틈새 없이 완전히 접히는 힌지를 적용하면서 더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줄 것이고, 또 내부 노치 면적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2020년에는 이렇게 갤럭시 폴드의 라인업까지 확고해지면서 삼성의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또 갤럭시 폴드까지 이 세 종류의 플래그십이 자리를 잡는 해가 될 것 같네요. 아이폰 SE의 후속으로 나올 보급형 아이폰의 이름은 바로 아이폰 9입니다. 아이폰 A처럼 4.7인치 LCD 디스플레이에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할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터치 아이디가 살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터치 아이디를 가진 새로운 아이폰을 기다리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여기에다 디자인도 전통적인 아이폰을 계승하면서 많은 기존 팬들을 만족시킬 거라는 전망입니다. 싱글 렌즈의 후면 카메라와 또 3기가 램, 레드, 실버, 또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될 아이폰 9은 가격도 $399로 책정되면서 아이폰 중급기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9의 발표는 2020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인치대의 작은 아이폰을 다시 한번 기대해봐야겠어요. 아이폰 최초로 5G를 도입하는 아이폰 12는 전체적인 모양이 더 각이지고 평평해지면서 아이폰 4 시절 디자인으로 돌아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후면에도 글라스 소재가 사용되면서 지난 아이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걸로 보입니다. 카메라에 집중했던 아이폰 11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2 시리즈에도 증강현실이나 애플 안경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카메라가 추가될 걸로 기대하고 있죠.
애플이 최근 몇 년간 증강현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1과 더불어 아이폰 12도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이미 아이패드에서 120Hz 기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이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였죠. 아이폰 10 때부터 유지됐던 노치도 더 작아지거나 아예 없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과연 노치를 없애고 카메라와 센서를 디스플레이 밑으로 안 보이게 밀어 넣을지, 아니면 좁은 베젤로 카메라와 센서를 몰아넣는 방식을 채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이폰 12는 유선 충전 단자마저 삭제하면서 이제 아이폰에는 물리적인 구멍을 전부 없앤다는 소식입니다. 이어폰 잭을 없앤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무선 충전만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 전략이 통할지도 두고 볼 일이겠죠. 아이폰 12는 총 4가지에서 6가지 모델로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각각 모델별로 5.4인치, 6.1인치, 6.7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또 LCD와 OLED 패널을 사용하는 모델로 나눠질 걸로 보이죠. 5G와 더불어 LTE 모델도 함께 출시할 전망이고요. 2020년 2월에 발표를 하고 3월에 출시할 걸로 보이는 LG의 플래그십 G9 ThinQ. 4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카메라 센서의 크기를 2분의 1인치로 키웠다는 소문입니다. G9도 역시 카메라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밖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더 작아진 노치와 스냅드래곤 865 칩셋 탑재, 전통적으로 쿼드덱을 이용한 이어폰 음질에 중점을 둔 만큼 3.5파 이어폰 잭은 그대로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LG의 또 다른 플래그십인 V60도 2020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V 시리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듀얼 디스플레이를 V60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화시킬지 기대가 되고 있죠. 더 넓어진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또 더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듀얼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까지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트 10의 전면 디자인을 계승한 펀치홀 디스플레이에 후면 디자인은 흔히 인덕션이라 불리는 카메라 섬의 존재로 이미 화제가 되고 있죠. 갤럭시 S11은 2020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받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될 확률이 큽니다. 갤럭시 S11E 모델이 6.3인치, 갤럭시 S11 모델이 6.7인치, 갤럭시 S11 플러스 모델이 6.9인치로 출시될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이미 많은 사양들이 밝혀져 있죠. 더 넓어진 지문인식 센서 범위와 120Hz의 주사율 디스플레이,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 우리나라에도 스냅드래곤 865 칩셋을 탑재할 걸로 보이고요. 위아래로 더 길어진 20대9 비율의 디스플레이, 광학 5배 줌을 자랑하는 카메라, 야간 저조도 성능을 개선한 브라이트 나이트 카메라 기능, 여기에 8K 비디오 촬영까지, 갤럭시 S11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스마트폰 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3월쯤이면 갤럭시 S11을 우리가 써볼 수 있겠죠? S펜에 에어 액션을 도입하고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전면을 꽉 채웠던 갤럭시 노트 10을 기억하신다면 갤럭시 노트 11에 기대를 갖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갤럭시 노트 11은 2020년 8월에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갤럭시 S11과 비슷한 인덕션이라 불리는 카메라 모양을 채용하거나 디스플레이 뒤로 전면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S펜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까지 보강된다면 2020년 하반기 또 한 번 노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강자 구글 픽셀 시리즈. 매년 10월에 신제품을 공개하는 만큼 2020년 10월 픽셀 5가 정체를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구글 레퍼런스 폰인 만큼 언제나 성능과 최적화 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죠. 이번 픽셀 4가 작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픽셀 5는 이런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기대가 되는 점은 그동안 트렌드에 맞지 않던 거대한 베젤을 이 픽셀 5에서는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폰 11이 카메라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고 갤럭시 S11도 카메라 성능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 픽셀 5가 얼마만큼의 카메라 발전을 보여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보셨나요? 2020년에는 본격적인 5G 시대와 함께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유행할 것이고
노출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서 전면 풀스크린 디스플레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기존 폰카를 넘어서는 새로운 카메라 기술이 더해지면서 몇 년간 정체되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부산 비노트였습니다.